안녕하세요. 경제적자의 시작점의 주식둥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번 동영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러면은 오늘은 PER과 PBR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ER과 PBR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시가총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가총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한 주식회사의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회사는 현실에 없는 회사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 1억, B라는 사람이 2억을 함께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식 가격과 주식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을 10,000원으로 하자고 둘이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A는 1억을 투자했으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주 받게 되었고, B는 2억을 투자했으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을 20,000주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의 한 주당 가격인 10,000원을 나누면 주식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부자이고, 이 회사는 결국 투자금 3억으로 시작했으며 한 주당 가격은 10,000원짜리 3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회사의 최초 가치는 한 주 10,000원에 총 발행 주식수 30,000주를 곱해서 시가총액 3억인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식회사 부자를 주당 20,000원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수는 30,000주로 동일한데 주당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늘어나다 보니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6억이 됩니다. 이렇게 주당 가격이 변화하면 회사의 가치인 시가총액이 변화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주식 가격, 즉 주가의 변화는 시가총액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부자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면 그 주식은 거의 매일같이 거래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가총액은 거의 매일같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가총액을 정리하면 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한 주당 가격을 의미하고, 그 회사에서 발행한 발행 주식수를 구해서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결론적으로 주가의 거래에 의해서 주식시장에서 결정된 회사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이제 보통주 58,000원과 우선주 54,000원인 주가를 각각 보통주 약 59억 주와 우선주 8억 주를 곱하면 시가총액은 총 395조가 됩니다.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보통주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배당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딴 길로 새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모든 회사는 주가와 발행 주식수를 곱해서 시가총액을 구하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매일같이 주가가 변화하면서 시가총액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모든 회사는 다 다른 주가와 발행 주식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대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지표가 PER과 PBR입니다. 먼저 PE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PER은 회사에서 벌고 있는 돈과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시가총액이 10억인 회사가 당기순이익 1억을 벌었다고 하면 PER은 10이 됩니다.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개념만 충분히 익히셨다면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10억인 회사가 당기순이익 2억을 벌었다면 PER이 얼마일까요? 10억 나누기 2억이니까 5입니다. 그러면 PER이 10이라는 것은 반대로 당기순이익 1억을 버는 회사가 10년을 벌면 시가총액만큼 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가총액은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이니까 PER이 5면 5년, PER이 10이면 10년,
PER이 15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을 벌어야 시가총액만큼 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짧은 기간 안에 시가총액만큼 돈을 번다는 의미이고,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PER이 높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을 긴 기간 동안 벌어야 시가총액만큼 벌 수 있는 거니까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PER은 얼마일까요? 8월 26일 기준으로 10.83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10.83년 동안 벌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만큼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PER은 24.15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러면 PER의 장점과 단점을 볼까요? 장점으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냥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누면 돼요. 정말 간단한 식이죠. 두 번째는 다른 회사와의 비교가 쉽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해 볼까요? 8월 26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PER이 10.39이고 하이닉스는 PER이 6.8입니다. PER만 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단순 비교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면 단점을 봅시다. 첫 번째는 PER 계산에 과거의 당기순이익을 적용한다면 그 결과는 과거의 기준이고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엄청 좋았는데 만약 올해는 엄청 안 좋다면 작년 PER이 낮은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과거의 자료 PER은 이 PER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PER에 단기 순이익을 사용하다 보니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이 적용되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회성 수익으로 분기의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엄청 높게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PER이 갑자기 저평가를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PER이 낮다고 투자를 하면 될까요? 일회성 수익이라 다음 분기, 다음 연도에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PER로 설명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PER은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나 영업 상황, 성장성, 배당 여부 등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PER은 회사가 버는 돈과 시가총액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 회사가 당기 순이익은 적자이지만 갖고 있는 땅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10배 상승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ER 평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적용해야 되는 지표가 PBR입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하기 매우 쉽죠. 시가총액이 10억인 회사가 순자산이 10억이면 PBR은 1이 됩니다. 그러면 PBR이 1이라는 의미는 시가총액과 순자산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회사를 그만두고 다 정리를 하면 시가총액만큼의 돈이 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PBR이 1보다 적은 경우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가를 적게 받고 있다,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PB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총액보다 더 작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PBR이 전보다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 PBR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BR을 비교해 볼게요. 8월 26일 기준 삼성전자는 PBR이 1.38이고 하이닉스는 1.05입니다. PER과 마찬가지로 PBR의 단순 비교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PBR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PER과 마찬가지로 계산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면 돼요. 적용도 매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PBR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회사의 자산보다 적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고 1보다 크면
회사의 자산보다 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PBR이 저평가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PER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그 순자산 안에 숨겨진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순자산 중에 부동산 평가액이 10억인데 그 부동산 평가의 기준이 과거 30년 전에 평가했던 금액이라고 한다면 PBR이 실제보다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눌 때 지금 결정되어 있는 10억이 굉장히 작게 평가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기계 설비 평가액이 100억으로서 순자산으로 평가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걸 팔게 될 때는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평가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PBR이 저평가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 순자산이라는 표현 안에 숨겨진 내용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PBR은 저평가이지만 회사가 매년 적자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PBR이 아무리 저평가를 받으면 뭐합니까? 회사가 망해 가는데요. 그래서 PBR만 갖고 평가를 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PBR도 PER과 마찬가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PER과 PBR은 이제 회사 분석에 정말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번을 돌려보시더라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쉽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